자칭 안발장이죠. 이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함께하는 민생 이야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민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시죠.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방송 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민생 문제 갖고 오셨습니까? 예, 뭐 연휴에 좀 편안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네. 각종 최근에도 슈퍼 갑질들 예.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참여연대도 그렇고 저도 우리 사회 갑을 문제 전문가로 이렇게 감히 꼽히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도 그런 운전기사님들에 대한 폭행, 폭언 이런 네. 갑질들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이런 것이 근절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좀 단발적인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잠깐 이렇게 집중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질에 대한 종합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네. 예. 그럼 대표적인 그 갑질이 어떤 게 있었죠? 자, 뭐 다들 기억하시는 건 대한항공 조현아 사태가 있었고 예. 뭐 남양유 사태가 있었는데요. 또 편의점주들이 자살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 사건은 이제 몽고식품 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사건. 예. 금복주 소주회사 있죠. 예. 결혼했다고 여성을 퇴사를 강요하게 한다든지 미스터 피자 정윤 회장의 경비원 따기 폭행 사건. 네. 이제 여기서부터 더 심각합니다.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폭언 사건. 네. 현대 BNG 스틸 정일선의 운전기사 폭행 사건인데 네. 여기는 매뉴얼이 A4로 140장이라고 합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최근에 분노한 게 이 두 개의 운전기사 폭행 사건이었죠. 그다음에 뭐 또 두산 모토롤에서는 사람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벽을 보고 근무를 하게 만들었다든지. 뭐 네네네. 아니 같이 일하는 직원한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정말 분노가 솟는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해자들 직접 만나 보셨죠? 예, 저희들이 또 피해자들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남양유업이라든지 대한항공 때도 그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림산업 피해자 제일 심각해 보여가지고요. 예. 왜냐하면 이 케이스가 1년에 운전기사가 40명이 넘게 바뀌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명절 빼면 한 주에 한 명씩 바꿨다는 건데. 그렇죠. 거기 보면 운전기사 상시 모집 중이라고 써져 있대요. 네. 운전기사를 상시 모집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회장님이. 예. 근데 제가 정말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출근했는데 낮에 그냥 가라 그런대요. 아무튼 근데 어떤 식으로 갑질이 이루어졌는지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뒤에 제대로 된 사과나 배상 있었습니까? 이거 또 문제인데요. 예.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꼭 처음에는 또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사과를 늦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 근데 사과를 늦게 하는데 제대로 또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사과할 때는 언론이나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말 제대로 사과하겠다, 배상하겠다, 예. 뭐 원상복구하겠다 했는데 우리 대림산업 피해자들 같은 경우도 문자가 한 통 오긴 왔었는데 직원이 보낸 문자 같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한 문자 같지도 않다 이런 지적을 주셨고 그 후로 문자가 왔는데 그 후로는 실제로 연락이 없는 문자 한 통 있고 연락이 없는. 예. 그리고 최근에 현대 BNG 스타일도 그렇고 대림산업도 당국에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늦었지만은 네. 노동부에서 조사 착수했는데 심지어는 거기서는 또 자기들 폭행이나 폭언이 없었다는 식으로 부인을 네.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또 우리 국민들 더 분노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사례 뽑아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예. 어떤 걸 갖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대림산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40명이 넘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네. 아침에 출근은 낮에 나가라는 거예요. 뒤에서 때리고 막 이러면서 네네. 폭언하고 예. 뭐 사이드 미러를 접고 운전해라. 이건 거의 뭐 저 엽기 수준이잖아요. 예. 사이드 미러, 룸 미러를 접고 운전해야 되고 눈을 마주치지 말아라고 되어 있고요. 현대 BNG 스타일 매뉴얼을 보면요. 예. 140장이나 됩니다. A4. 모닝콜은 받을 때까지 악착같이 해야 되고 일어났다 알았다고 하면 더 이상 안 해야 되고 모닝콜 뒤 가자나 문자 오면 번개같이 뛰어 올라가 있어야 되고 예. 출발 30분 전부터 이게 가장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빌라 내 현관 옆 기둥 뒤에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기둥 앞도 아니고 예. 정말 우리 다 한 사람의 그 인간이고 가장들이잖아요. 일하는 분들인데. 네. 그리고 세탁물 1시간에 배달을 못할 경우에는 운행 가능한 기사가 이동 후 또 세탁을 실시해서 또 갖다 달라 뭐 이러니까 네. 일반인들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매뉴얼로 운전기사들을 괴롭힌 것이거든요. 거의 정신병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받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몽골식품, 대림산업, 현대 BNG 스타일 밝혀진 것만 이건데 더 있었겠죠. 또 다른 대기업에서 운전기사들에 대한 갑질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이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밝혀지면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분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갑질 사건들이 이제 그 망라가 되는데 공통점이 발견이 된다면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를 하긴 했는데 늦게 하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늦게 하는 사과도 내용이 당사자들에 대한 것보다 언론과 국민한테 이제 그 일종의 소나기 하듯이 하는 내용이고 네. 그리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문자가 하나 왔다 그랬잖아요. 예. 그 후로 연락이 없어요. 현대 비엔디스탈은 문자도 보내고 편지까지 보내긴 했어요. 근데 그 후로 예를 들면 정말 원상복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육체적 전입 고통에 대한 배상 같은 것도 해줘야 되잖아요. 예. 뭘로 보상을 받겠어요. 결국은 경제적인 정신적인 이런 배상해도 안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네. 제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다른 회사들도 그런지 몇 군데 알아봤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역시 우리 한국사에 희망이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면 그 위스키로 유명한 글램피디 코리아 사장 같은 경우는 회사를 3번 옮겼는데 예. 그때마다 운전기사님을 모시고 가요. 그러니까 동일한 운전기사를 예, 동료 그러니까 아주 직장이 절친한 동료처럼 처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래서 회사 3번 스카우트에서 옮길 때마다 그분을 모시고 하는 그런 관계도 제가 확인했고요. 네. 예전에 그 신한 사태 때 이제 신한은행에 쫓겨나가지고 그 화제가 된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이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도 운전기사가 지금 20년 넘게 같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유독 재벌 대기업의 오너가에서 그런 경향이 일부 또 있고 예. 그리고 다 몽골식품, 현대비엔지스탈, 대림산업 보면 전부 다 그 자수성가한 재벌 대기업 스타일들이거든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오너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업을 그러니까 이유를 막 거둬들이는 것만 교육을 받지 인간이 되는 거, 그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을 안 받으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천민자본주의 상징이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되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그 언론도 관심을 접고 예. 그다음에 국민 여론도 조금 수그러진 다음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러면 제대로 처벌, 사법 처리는 이루어지는가? 이게 궁금한데 그렇죠. 추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끝까지 대응할 생각입니다. 네. 몽고식품 같은 경우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벌금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벌금 700만 원 너무 작잖아요. 이 사람들은 재산이 기본적으로 수백에서 수천억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원래 상습폭행이고요. 대부분 방금 예시된 사례는 형법상의 상습폭행죄가 있어요. 예. 그 죄로도 엄벌을 받을 수가 있고 다행히 또 근로기준법상에 보면 사용자 폭행혐의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들 예전에 많이 때리고 그러니까 못 때리게 하려고 이게 보면 징역 5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 엄벌할 수 있는 중범죄거든요. 네네. 인격을 유린하고 폭행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징역을 선고를 해야지 이 사람들도 놀래서 다시는 안 그럴 거거든요.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제도도 있어가지고 거액의 배상도 물려버려야 되는데 예. 벌금 700만 원 이걸로 얼마나 경종이 울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고 그나마 몽고식품 벌금 700만 원 나왔는데 현대하고 비엔지스들하고 지금 대림산업은 시민단체들이 고발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처벌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예. 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게 체크 포인트인데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일단은 고용노동부가 이게 사용자 폭행 혐의 또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인권을 유린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시로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행위였는데 네. 예를 들면 두산모터르라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강요당하다가 벽을 보고 며칠 일을 시킨 사람 그건 정말 정말 얼마나 인격이 피가 말랐겠습니까? 예, 예. 이것도 1월에 발생한 사건인데 뭐 3월 말에서나 조사에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늦게 조사하고 너무 솜방망이로 조사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증거인멸이라든지 말맞추기 이런 게 다 진행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여론이 비등하면 그때서야 잠깐 하다가 나중에 또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사용자 폭행 혐의가 있고 또 지금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법안도 제출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램피디 코리아나 신한은행 사례처럼 안 그런 사용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모범적으로 운전기사님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에 비춰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실정법의 위반이고 사회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면 상시적으로 그런 거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 상사나 특히 오너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인격이 유린되고 폭언이나 폭력이 있는 사태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감독반을 운영해야 된다. 저희들이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운영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라든지 이런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 중에 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벽만 이렇게 쳐다보고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사용자 폭행
폭행 혐의도 적용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건 사용자 폭행죄 같은 걸 좀 더 강화하고요. 그러면 뭐 어느 사장이 어느 재벌 2세 3세가 때렸다. 대한항공에서도 조현아 부사장이 결국은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폭행을 행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엄벌받는 것으로도 바뀌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도 지금 나오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 소송이 없어서 문제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런 반사회적으로 고의적으로 반사회적으로 인격 유린을 하거나 사람의 상해를 끼치나 죽이게 만들면 엄청난 배상을 때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됐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무서워서 예방도 되는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다음에 소비자를 비롯한 집단소송제도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그다음에 사용자의 갑질을 엄벌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렇게 좀 패키지로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인간이 존엄하지 않습니까? 이건 저는 정말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발장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함께 최근의 슈퍼 갑질에 대해서 한번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